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양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조정인데요. 지금 조정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정의 성격은 연초 이후 2월, 3월 1분기죠. 1분기가 좀 코스닥이 강했었잖아요. 네, 코스닥이 강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대형주 쪽에서 약간 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닥에 대한 어떤 고평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흐름이 바뀌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월, 3월이 코스닥이 강했다면은 이제는 4월 이후부터 전개되는 코스피 강세가 5월, 6월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제 가장 기저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이제 대형주 이익은 어느 정도 받아 이제 코스피를 눌렀던 악재가 좀 해소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앞서 말씀처럼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시장을 올해 좀 약간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 자금이 지금 52조, 3조까지 올라온 고객 예탁금이 여기서 뭐 60조, 70조 뭐 이렇게 막 올라가기는 사실 당분간 좀 쉽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개인 수급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약간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결국 그 시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코스피 쪽으로 좀 자금이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이익 바닥도 있을 거고 중국 리오프닝 영향,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달러 약세도 외국인 수급에 약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좀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조정 이후에. 예, 대략 2,500포인트 전후가 단기 바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0.9배거든요. 0.9인데 0.8배까지 연초에 한번 내려갔었어요. 0.8배까지 그거는 좀 더 이제 경기 침체보다 더 깊은 약간 더 우려를 좀 반영한 정도고 지금은 경기가 좀 좋지 않은 부분을 계속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미국 고용 뭐 이런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서 대응하면은 경기 우려가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까지 반영하면은 대략 이제 1배 수준이 한 2,7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러면 2,700포인트 수준까지는 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 지수 측면에서 보자면은 또 코스피 지수에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예상을 한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1분기 네. 실적에서 1분기 실적에서 보시면은 반도체 바닥은 좀 확인됐고요. 이제 반도체는 근데 이제 업황펀을 계속 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뭐 다른 대형주도 비슷하지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지금 한 마이너스 40% YY로 하락하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러면 한 4월, 5월에서 5월, 6월 가면서 5월, 6월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 마이너스 폭이 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턴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가장 좋았던 실적 호전주를 보면은 자동차가 일단 굉장히 좋고요. 아마 2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보면 예상치로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조선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조선 기계 같은 것들이 수주들이 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그 고정비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좀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기계 등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 호전된 애들 같은 경우가 사실 보면 2분기에도 약간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면 큰 손실은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 한다면은 전일도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가 될 텐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어제 또 순매도를 한 종목으로 꼽았더라고요. 네이버를 비롯해서 또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도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적 호전될 수 있는 기업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좀 네이버는 탄탄하다는 게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이제 그동안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파는 이유는 아마 좀 너무 이제 오랫동안 네이버를 들고 있다 지치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매각을 한 것 같다는 매도를 했다는 생각인데,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 향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그 자사주 소각 같은 어떤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제 조국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하다가 호전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들고 가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은 매수해도 되는 시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된 것들을 보면 넷마블, 게임 주주로 크래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한운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 최근 이번 주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유통주하고 그다음에 그 레저 같은 그 여행 레저,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수혜 관련된 것들이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통주나 이런 쪽은 국내 내수 환경이 어떤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좀 소비가 약간 지연된 보복 소비가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올해는 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들어오면서 그 늘어나는 여행 레저 쪽, 그런 쪽이 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는 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모두 AI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생성 AI 시대에 네이버의 색깔로 이것을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의 보고서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져도 좋을까요? 이제 AI 쪽이라는 부분은 이제 보다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쉽지는 않던데,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네이버의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성격을 보시면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등이 이렇게 성장한 이후에 약간 후행적으로 이제 팔로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AI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현재 이제 선두로 나선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이제 확인되면은 그때 아마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이제 AI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그 비슷한 비즈니스로 좀 뛰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일단 준비를 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강점을 해볼 수 있는 건 네이버는 이제 검색 쪽이라든지 지식 이런 쪽, 카카오는 이제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활용한, 그러니까 성우간에 자기가 강점 있는 쪽으로 아마 AI를 접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미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가 GPT를 통해 가지고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국내 AI 상황이 기업들이 막상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그 눈높이가 과연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런 네이버나 같은 경우가 이제 탄탄한 어떤 그 독점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물류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야 할지, 부산 신항도 또 방문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예. 사우디 관련된 이슈는 지난해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이슈거든요. 지난해에도 이제 빈살만 제 왕세자가 이제 방문하면서 사우디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있었지만, MOU만 체결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 그림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투자가 늘 것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해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국내 건설주들 아니 기계나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그냥 체크하는 정도, 이 정도로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좀 그나마 좀 해외 쪽에서 수주 경험 있고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 정도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섣불리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수주가 나오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더 있어서 CPI가 미국에서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PI를 비롯해서 어떤 점들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미국 CPI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미국장이나 우리나라 증이 CPI를 기다리면서 약간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상승하다가 약간 멈추고 이런 상황인데 CPI 같은 경우는 5% 지금 예상치로는 5.2% 지난달에 5% 정도 나왔기 때문에 5% 초중반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 수준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 후반이나 이 정도 나오면 숫자가 바뀐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은 서프라이즈 인식하면서 다음 달에도 이제 금리 인상 중단 뭐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물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금 생산 쪽이 약간 좀 부진하거든요.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확인되면은 중국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